어디 말할 곳도 없고 씁쓸한 기분에 글을 올려봅니다. 정말 제가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머리가 복잡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남편과는 8살 차이이고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결혼 후 바로 아이가 생겨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고요. 문제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사이가 틀어졌다는 겁니다. 시부모님이 사업을 하셔서 서울에 집을 2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중 한 채를 저희 부부가 살라고 내어주셔서 감사하게도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용성 중 한 곳으로 인터넷 시세를 보니 12억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경기도에서 자랐고 부모님은 제가 성인이 된 후 협의 이혼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금 두 분 다 전세에서 살고 계신 중이고 빚 없이 각자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혼하고 집 살 돈을 각자 모으고 계신 상태죠. 아무튼 남편과는 결혼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크게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살림을 합치게 되면서 결혼 직전에 도배와 화장실 공사를 진행했고 아파트가 오래돼서 창문이 고장나 있기에 추울 것 같아 걱정되는 마음에 고치는 게 어떠냐고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재개발 예정이라 최소한만 고치고 살자 하더라고요. 문제는 재개발 지역이라 하더라도 최소 6년 이상은 걸릴 예정이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아이 낳을 계획도 하고 있어 샤시는 고쳐야 할 것 같아 다시 한번 고치자 말했었죠. 제 말에 남편이 그걸 왜 고치냐며 뭐라고 하기에 제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싫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돈으로 고치라는 뜻이 아니었다. 내가 내 돈으로 고치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시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집이라지만 그냥 살게 해주셨으니 그 정도는 제가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너네 집 돈 많냐? 너희 엄마 잘 사냐? 집이 자가냐 전세냐? 라고 하며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 집인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네요.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결혼을 준비하다 처음으로 크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당시 결혼식이 1,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사실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제일 많이 투닥거렸던 게 사람을 무시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10번 중 8번은 그런 이유로 싸웠었죠. 같이 일하는 사장님이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하면 빌라에 사는 주제에 지방에 사는 주제에 나한테 뭐라고 한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랜 기간 연애를 하면서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그 이유로 싸우게 되면 항상 반성문이라며 고치겠다는 내용을 써서 주곤 했었기에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그 대상이 제가 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은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살던 지역 비하에 엄마 없이 자랐다는 말을 했었고 너희 부모님 새빵 살지 않냐? 나는 나보다 돈이 많아야 어른 취급한다. 너희 아버지 주택 사는 거 내 밑에서 일하던 것들이랑 똑같다. 내 집이 12억짜리다. 내가 30살에 1억을 모았다. 넌 뭐가 있냐? 너네 집은 뭐 있냐? 하는 말들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참고로 남편이 말하는 돈은 시부모님 사업체에서 일할 때 어머님이 모아주신 거였습니다. 아무튼 이외에도 제 친한 친구가 죽어서 3개월 정도 힘들어 우울증 약을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너 정신병 원래 있었잖아 라고 하며 정신병자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일들이 이렇게 약점으로 돌아올지는 몰랐네요. 거기다 TV를 보고 있다가 제가 저 사람 똑똑하다 하고 말하면 뜬금없이 똑똑하니까 집이 있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노래를 부르는 식으로 조롱하며 저희 아기한테도 아가야, 넌 그 나이 먹도록 뭐 했니? 라고 말합니다. 저희 아기 이제 2개월이에요. 아이한테 저런 말을 하는 게 정상인가요? 남편은 그냥 하는 장난이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저희 부모님에 대한 조롱이죠. 사실 저럴 때면 저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습니다. 똑같이 욕해주고 매일같이 엄마한테 보고하는 걸 보면 마마보이라고 대놓고 말합니다. 왜 내 입장에서 생각을 못하냐? 지능이 딸리냐? 라는 말도 하고요. 어이가 없는 건 남편은 저희 아빠가 했던 말들이 기분이 나빠 저한테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랍니다. 남편이 기분 나빴던 걸 말씀드리자면 처음 집에 들어올 때 친정 아빠가 조명을 설치하러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전기 설비 쪽 일을 하고 계신데 조명 설치비만 해도 너무 비싸서 제가 아빠한테 부탁했었거든요. 아무튼 당시 아빠가 와서 설치를 해주시고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이 몇 군데 있어. 콘센트 전기가 안 들어온다. 엘리베이터 버튼이 안 눌러져서 이게 잘 안 눌려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저도 같이 들었었죠. 진짜 황당한 건 이걸로 자기 집을 헐뜯었다 느꼈다는 겁니다.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전혀 헐뜯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 한 게 끝이었어요. 집이 낡았네 뭐네 이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또 아기를 낳고 제가 6교로 5개월 정도 쉬고 복직 예정이었고 남편도 3개월 정도 쉬면서 아기를 같이 볼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아기를 낳고 친정 아빠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할 계획이다 하고 얘기했더니 둘 다 쉬니까 손가락 빨겠네 하고 장난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옆에서 듣고 새빵살이하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감히 자기한테 손가락 빨겠다는 말을 할 수 있냐며 급발진을 하더군요.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라고도 했었고요. 본인이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저희 아빠를 세입자 취급하는 게 정상인가요? 그래도 아이 앞에서 싸우기 싫다는 생각에 기분 나쁠 수 있겠다 하고 넘기려 했었는데 이후에도 폭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가 부족하게 해와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 가구, 예물, 시계 비용까지 3천 이상이 들었지만 집 구하는 돈이 안 들어갔으니 남편 입장에서는 적게 해온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저런 농담에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구나 하고 제 앞에서만 그러면 폭언까지도 상관없다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그럽니다. 딸이 돈이 없어서 차도 못 산다. 경기도는 집값도 싼데 왜 안 사냐? 하면서요. 심지어 명절에는 저 몰래 전화해서 연세가 몇이세요? 집 사셔야죠 이제. 하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걸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는데 저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참았을 부모님을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그래, 남들은 다 고생해서 집 구하는데 나는 정말 복받았다 하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이 집에서 사는 자체가 저를 너무 괴롭게 합니다. 남편은 12억짜리 집이면 혼수 3억은 기본이라며 다른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구는 걸 보면 쌍욕을 할 거라고 하네요. 이 집이 뭐라고 제 부모님이 저런 소리를 듣게 하며 제가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집이 공동명의도 아닌데 말이죠. 저는 그냥 부모님 남편의 재산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식 준비도 반반하고 남편 예복을 200 주고 백화점에서 맞춰줬습니다. 혹시 남편 마음에 안 들까 싶어 혼수도 백화점에서 다 했었고요. 생활비도 각자 똑같이 내고 생활하고 있고 심지어 출산하고 병원비도 반반 냈습니다. 그땐 참 서럽더라고요. 아기 낳고 보약도 저희 부모님이 준 돈으로 혼자 가서 맞췄는데
서운해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2주분을 추가해서 생활비로 더 지으라고 하더군요. 조리원에서 나오고 산후 도우미분이 바로 안아서 친정엄마가 이틀 정도 아기를 봐줬는데 당시 남편은 시댁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한테 카톡으로 했던 첫 인사말이 제 집에서 잘 주무셨어요. 딱 이거였습니다. 그걸 보고 몸조리 중이지만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뺨을 때려버렸네요. 그 후 쌍욕을 해대기에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 그대로 들려드렸고요. 그랬더니 똑같이 하겠다고 저희 아빠한테 전화 걸어 여보셔, 따님한테 맞았는데 경찰서에 신고할까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임신 막달에도 이런 일 때문에 혼자 나가 호텔에서 잔 적도 있었고 울다가 잠든 적도 많았습니다. 여기 쓰기도 부족한 더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일들만 몇 개 적어봤습니다. 집해온 갑질에 너무 힘이 들어 차라리 나가서 살겠다고도 몇 번 말했었는데 자기 집 놔두고 왜 나가서 살아야 하냐고 합니다. 남편은 제가 이 집에 살면서 신분 상승을 한 것처럼 굴고 있어요. 찢어지게 가난하던 사람을 걷어준 것처럼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많이 부족한가요? 친정이 집이 없어서 거지인가요? 그냥 이런 취급을 당하고 사는 게 맞는 건지 싶으면서 요즘은 내가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다정한 남편과 월세살이를 해도 이것보단 행복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극단적인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추가로 최근에는 남편 핸드폰 메모장에서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친정아버지에 대한 욕이 잔뜩 담긴 글을 봤습니다. 호래비 냄새난다. 집이 없으니 마누라가 도망간다 등등.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중재하던 시부모님도 이제는 그냥 아들이라고 싸고 도는 것 같고 해서 아기는 제가 키우겠다 하고 이혼하자 했었지만 너네 집 형편이 되냐? 절대 아기 안 준다. 이혼은 안 된다. 엄마 없이 아기 못 키운다. 라고 거부하더군요. 너처럼 키울 거냐 하면서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은 제가 성인이 된 후에야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 없이 자란 게 아닌데 왜 자꾸 저런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기가 너무 어려서 어쩔 수 없이 서로 가족들을 보지 않는다는 합의하에 살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는 게 참 힘드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제정신인가? 8살 차이 나는 저런 정신병자랑 연애는 어떻게 했으며 대체 왜 결혼까지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뭔가 본인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자존감 낮은 상태였으니 저런 것도 인간이라고 의지했겠죠. 결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두 번째. 출산비 반반이요? 진짜 참신한 남자를 만나셨네요. 매일매일 녹음하세요. 전화기 통화 녹음 같은 거요. 이런 남편은 이혼남으로 만들어주는 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아이도 주고 나오세요. 남편 말만 다 녹음해도 그냥 인성 쓰레기라 재판 이혼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 명의 재산이 없으니 쓴이 돈 3천만 원만 날라간 거잖아요. 꼭 위자료 받고 이혼하세요. 세 번째, 저런 수모를 당하고도 살고 있는 쓴이는 인간이길 포기한 게 맞는 거겠죠. 아이는 어려서 쓴이가 키울 가능성이 100%인데 뭐가 두려워서 그런 쓰레기랑 사나요. 사람은 사람과 살아야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인생 길게 내다보고 남편과 빨리 헤어지세요. 근래에 본 사연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후기입니다. 글을 보면 떠오를 것 같아 한참 잊고 있다가 이혼하고 아기와 살 집을 구하고 둘이 살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아 다시 글을 올립니다.
결국은 이혼했습니다. 글을 쓰고 난 이후 남편의 행동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같이 있을 때 친정 식구들한테 연락이라도 오면 가슴이 두근대고 식은땀도 났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남편 놈은 제 동생한테 연락해서 너 얼마 모았냐? 빨리 모아서 전세방 탈출해야지. 라고 하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미 저희 부모님을 무시한 사실을 알고도 참고 있던 동생이었는데 직접적으로 저런 말을 하니 동생도 못 참고 전화로 한판 했다 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도 전 남편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만 미친년으로 몰아갔고요. 톡을 보면 내용의 대부분이 걔 말 믿지 마라. 넌 정상인으로 행동해라. 공항 있는 애들이 다 그렇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전 글에도 적었지만 친구가 죽어 잠깐 우울증 약을 먹었었는데 그걸로 저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놨던 것 같더군요. 그것도 4년 전 일이었는데 아무튼 정신 이상자한테 왜 아이를 순순히 양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친권, 양육권 모두 넘겨받고 이혼했습니다. 이혼하고 처음 몇 달은 그래도 애를 보러 오더니 이제는 오지도 않네요.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잘된 일이지만 아기가 돌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인데 그래도 양육비는 잘 보내줘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아직 아기가 어려서 둘이 살기 힘들지만 아기도 예쁘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너무나도 편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천국에서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앞으로 아기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기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정글 읽었는데 뭔 저딴 쓰레기가 다 있죠. 냉정히 말해 그 나이 먹고 엄마가 모아준 1억이 전부인 인성 터진 마마보이가 엄빠 아파트에 자아 의탁해서 갑질하고 다닌다. 딱 그거잖아요. 세상에 님 전생에 무슨 죄를 그리 크게 지어 저딴 똥차에 치이셨는지. 이혼 축하드리고 이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사세요. 두 번째. 전 남편 놈 부모님 집 가지고 아주 지랄이 났네요. 또 어떤 여자가 저런 쓰레기한테 걸릴까봐 무섭습니다. 더 진화해서 철저히 숨길 텐데 큰일이에요. 쓰니는 앞으로 아기와 행복하세요.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너무 잘했어요. 아기가 많이 어려서 이혼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증거는 잘 모았을 것 같네요. 메모장에 장인어른 욕 써놨다는 거에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튼 주위에서도 시자들 빼고는 다 쓰니 편이었을 듯 하네요. 양육비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애기한테 생색을 낼 것 같거든요. 내 돈으로 잘도 컸네. 이 소리 분명 할 겁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